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을 때 별도의 계약 없이도 법률에 의해서 자동으로 성립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서로의 동의에 의해 성립되었다면 지상권이고, 서로의 동의 없이 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으로 정해지는 것이 법정지상권이라 표현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충족돼야 하는 일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고, 그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리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했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복잡하죠? 바로 예시로 들어가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예. A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이 있었는데 토지가 경매로 B에게 넘어갔다면 건물이 여전히 그 토지 위에 있기 때문에 A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해당 토지를 마구 사용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같은 예시입니다. A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이 경매로 B에게 넘어갔네요. 건물이 여전히 그 토지 위에 있기 때문에 B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해당 토지를 마구마구 사용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예를 들겠습니다. A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이 있었는데 토지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후에 A가 소유했던 건물이 B에게 넘어갔다면 B의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토지와 건물이 있었음에도 토지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것은 나중에 문제될 법정지상권을 용인한 바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에 이렇게 허술한 은행은 절대 없겠죠? 말도 안 되는 예시였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예.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고 그 이후에 건물이 생겼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 소유자가 달랐고 지상권의 설정이 없었을 때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는 친했습니다. A 소유의 땅에 A의 허락을 받고 B가 지상권 설정 없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후에 A의 땅이 경매로 C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B의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저당권 설정 이전에 건물이 철거됐다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던 걸로 보고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책이나 유튜브에서 법정지상권에 대해 많이 설명하는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자주 등장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에 대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미등기 상태였고요. 미등기 상태였음에도 분명히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봐도 인정되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고 은행은 미등기 건물에는 설정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땅에만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해줬다면 이 미등기 건물은 경매 이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될까요? 답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대법원 2004-13533 판결.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지상의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고 있었고 등등등 미등기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 뭐라 판결이 나왔는데 쉽게 풀어오겠습니다. 저당권 너 돈 빌려줄 때 건물이 미등기였으면 건물의 등기를 완료하고 돈을 빌려줬어야지. 이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을 저당권 너 스스로가 용인했다는 증거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서 법정지상권은 건축이 완료되기 전이고 미등기라도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문제가 없답니다.